오늘 오션 516회 세미나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거버넌스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정책 선호도 이해라고 마린 팔러시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 청도에 있는 중국 해양대 교수 연구진들이 수행한 연구고 오늘 발표는 이윤아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어, 논문 제목은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거버넌스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정책 선호도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브스트랙트 보시면 간단하게 해양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대중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국의 원래 14개의 해안에 인접해 있는 14개의 성이 있는데 그중에 11개의 그 성에서 53개의 중소도시들을 뽑아서 그쪽 거주민을 대상으로 1077개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해양쓰레기 시간적 및 공간적 관리 정책에 대해 대중들이 어떤 선호를 하는지를 분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대중들은 단기적인 관리 정책, 여기서 관리 정책이라고 함은 쓰레기 치우는 클린업을 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이어서 단기랑 장기 정책을 혼합한 것, 여기서 장기라고 함은 어, 이게 거버넌스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좀 중장기를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 장단기 정책이 혼합된 것, 그리고 장기 정책,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나왔다고 해요. 거주민은 친적 쓰레기 관리 정책에 가장 높은 지불 의향을 보였는데, 이어서 해변, 그러니까 해안과 구유 쓰레기 순서로 그 선호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시간적하고 공간적 관리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이 선호도를 평가할 때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해양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관적인 뭐 생각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봤을 때 이런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있고 이거에 인식이 더 높은 사람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때 각 정책에 자기가 조금 더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할 지불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결과는 이렇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별로 조사를 했다 보니 중소도시별로 그다음에 해안가에서 멀고 가까운 거 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리고 소득 수준까지 따져봤을 때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선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heterogene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트렌드를 발견할 수 없이 그냥 굉장히 특정하게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 다음에 본고는 그래서 시간적 인센티브, 공간적 인센티브 하고 내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풀어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 민간 대중의 참여는 연안 환경 보호의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해변 정화 및 쓰레기 분류 등 공공환경 친화적 행동이 해양 쓰레기 처리에 큰 기여를 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생태환경 및 조사 이런 거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는 인식은 높은데 실천이 낮은 현상이 있어서 대중 참여가 아직 낮고 그 역할이 완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대중이 환경보호 정책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연안 환경 개선하고 해양 경제를 증진하는 데 도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이 민간 대중의 참여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부족해서 대중의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선호도를 직접 탐구하는 데 기여해 보겠다. 그리고 시간적하고 공간적 수준에서 대중의 참여 의지를 분석해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도움을 좀 줘보겠다. 그리고 대중의 환경에 대한 태도, 정책,
그러니까 태도가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인식이나 관심, 내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그 영향을 논의해 보는데 의의를 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론 간단하게 설문지 어떻게 구성했나랑 샘플링 어떻게 했는데요. 설문지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연구가 뭔지, 왜 하는지,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어떤 개념인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에서는 해양 환경 상태의 기본 평가. 요거는 응답자들이 해변에 방문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정도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해양 환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시간적 선호도. 여기가 메인이었죠. 4개 정책 시나리오를 해서 다중경제 인상 선택 MBBC를 사용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4가지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일단 컨트롤고를 아무 정책 제시 안 한 거 플러스 아, 단기, 장기, 복합 이렇게 4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안해서 선호도를 확인했다고 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공간적 선호도는 3가지죠. 해안, 해표면, 그리고 해저. 이렇게 각각 그 구역의 정책별, 관리 정책별로 얼마나 도네이션 할 의사가 있는지도 선호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5번째는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Theory of Planned Behavior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부적인 요소를 더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가져왔고, 그래서 응답자 개개인의 뭐 행동, behavioral attitude니까 이건 단순히 태도가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 태도, 뭐 behavioral attitude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규범, 뭐 그 다음에 인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환경 친화적인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하고 얘네를 이 조사 분석에 포함해서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넣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적 뭐 기본 응답자 특성을 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연당 소득 등으로 나누어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방법론 설명은 샘플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체에서 해안에 인접한 그 성은 14개가 있고 워낙 넓고 그래서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11개 성에서 추진을 했는데 53개 크기가 각각 다른 해안 도시들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중국의 오션 유니버시티 인근 지역에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식 설문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 진행이 어려워서 어, 대규모 전문 그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에 설문지를 익명으로 전달하고 2022년 11월 이 위에 얘기했던 53개 해안 도시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효한 설문지가 1077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4가지 정책 시나리오 별로 이제 설문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통제 그룹, 그러니까 별다른 정책을 제안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72개, 그리고 단기 정화 그룹은 277개, 장기 정화 그룹은 252개, 혼합 정책이 276개라고 하는데, 뒤에 뭐 설명이 잠깐 나오지만, 장기 정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해양 쓰레기 치웁니다 하는 거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거버넌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설문지가 길어지고 복잡해진 탓에 설문 응답, 유효한 응답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조금 정리하다가 그냥 아예 원고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리절트 여기 첫 번째 부분만 잠깐 보고 논문 같이 볼게요. 거기 표를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시간적 선호도입니다. 결과 그 3장이에요. 해변 방문 빈도 해양 폐기물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 82.17%가 자주 또는 가끔 해변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해양환경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응답자 중에 72.98%는 해양 쓰레기 양이 많다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이건 매우 많다와 많다를 모두 포함한 것 같아요. 그리고 3.16%는 매우 적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는 해양 환경과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그림 2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네 가지 시간별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기부 의향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도 응답자들이 뭐 얼마나 바다를 자주 방문하는지, 그다음에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지, 뭐요 정도를 가지고 해양 환경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가정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책을 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본인이 얼마 정도의 개인 금액을 기부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책의 선호도를 판단을 하기로 해요. 이것도 사실 큰 가정이거든요. 어쨌든 이 가정을 바탕으로 봤는데 처음에 그냥 보니까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추가 분석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추가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입찰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그 기부 의향이 달라질까. 그래서 기부 의향 입찰액을 뭐 5위안, 10위안 이렇게 종류별로 쭈르륵 늘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뭐 해양 폐기물 관리를 뭐 어떻게 어느 구역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 더 더해서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수치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표 3번인데요. 표 3번 돌아가서 같이 볼게요. 일단 설명부터 드리면 1년은 입찰액이 1% 증가할 때마다 기부 의향이 0.549% 감소한다고 549로 퍼센트가 아니고 549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2열에서는 통제 그룹 아무 정책이 없는 그룹과 비교해서 단기 정책, 장기 정책 및 혼합 정책은 각각 응답자의 기부 의향을 1.37로, 1.125, 그 다음에 1.125 단위로 증가시킨다라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단기 정책에 기부 의향이 높으므로 이런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나중까지 얘기를 하고요. 3열에서도 어, 그 개인 심리적 요인 포함해서 살펴봤을 때 단기 정책, 혼합 정책, 장기 정책 순서로 선호를 한다. 그리고 사열에서는 단기 정책에는 평균적으로 275 위안, 그리고 혼합 정책이 250, 장기 정책이 250 위안 정도를 평균적으로 기부할 의향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돌아가서 음, 논문 보이시죠? 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림 2입니다. 이 네 가지 그 정책 시나리오별로 기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만 하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좀 다른 것들을 더해서 같이 보면 테이블 3에 나오는데 1열, 2열, 3열, 4열에 대한 평가를 지금 잠깐 봤죠. 네, 그래서 어, 네, 2열, 3열에서부터 이제 이 정책별로 어떻게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지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피겨 3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이 분포된 곳별로 어디에 좀 더 중간 평균 기부하겠다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해서 친적 쓰레기에 좀 더 넣고 나머지 두 개는 수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 네, 그게 3.2년이에요. 시간적 분포는 네, 테이블 3까지였고, 피겨 3는
3.2에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3.2라 하면 지금 시간적 정책을 봤다면 이번에 공간적 정책을 보는데 네, 피겨 3에 나온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분포, 공간적 분포에 따른 그 정책을 봤을 때는 친적에 관련한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그거의 수치는 여기 나와 있는데 각각 그 숲 표면, 해 표면은 83.84, 그 다음에 해안은 85.98, 그리고 친적은 95.69, 차이니즈 위에는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쳐보니까 제가 좀 이 정도로 나타나서 친적 쓰레기의 가장 선호도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깐만. 네,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여기 모든 도구하고 책갈피하고 닫아버려 볼래요? 네, 이렇게요. 옆에 책갈피 옆에 X. 오케이. 네, 이런 잘 보이시나요?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헤테로지네이티 테스트였는데, 아,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여러 구역에 53개의 그것도 도시, 어, 뭐 위치라 하면 이제 해변에서 떨어진 정도, 그리고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도시에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제 다양한지의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뭔가 트렌드라고 이렇게 딱 부를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 정도의 다양성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지역적 헤테로제네이티 아날리시스였고, 근데 이것도, 어, 수치상으로 따져봐가지고, 큰 도시, 그리고 작은 도시, 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서치가 많은 곳, 그다음에 서치가 적은 곳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는데, 음, 이거에서 뭐 일단 두드러지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큰 도시에서는 뭐 이 단기나 이런 쪽에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기 복합하는 거에도 선호도가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의지와 금액이 더 높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차이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나타난 게 테이블 6, 테이블 6에 여기 아래에 있는데, 네. 그래서 소득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의 그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좀 더 페이를 할 의사들이 높았고, 금액도 좀 더 높았고,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복합적인, 플랜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 어, 이 장기 폴리시가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 좀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한 좀 더 이해도가 높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이라서 하이형 인컴과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더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디스커션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뭐 뷰티풀 차이나 이니시티브, 이콜로지컬 시빌라이전 컨스트럭션, 중국이 계속 이런 환경 관련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서 들이는 돈이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개인들도 같이 참여나 어, 지지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제일 이 결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응답자들은 단기 폴리시를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복합 그리고 장기 이렇게 선호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 연구 결과가 예전에 다른 데서 했던 뭐 아들러스랑 린단즈랑 한 다른 데서는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더 높아서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친적 쓰레기의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해안 그리고 식품염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 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를 도네이션할 의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친적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더 지지하는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도 뭐 그냥 줄줄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폴리시 히틀즈나이티, 뭐 풀사이언스 같은 거는 굉장히 각각 뭐 성격이 다 너무 달라서 한 번에 딱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그것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 마린 데브리 거버넌스, 해양 쓰레기 관리 거버넌스 정책, 관리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논의를 이걸 바탕으로 좀 제안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여기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정책을 만드는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 이 해안 지역의 거주민들은 리스크를 그렇게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리스크 회피형이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정책에 조금 더 우선을 주고, 어, 그 거주민들이 효용성을 가장 많이 느끼므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쇼텀 이 단기 정책, 바로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있으면 그 이후에 장기 또는 중장기 정책을 시도를 해서 거버넌스 변화까지 해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지역 정부들은 이런 대중의 의견 그리고 대중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거랑 그다음에 현지의 컨디션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거주민들이 대답한 응답자들의 대답을 보면 친적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필요와 얼진시, 빨리 대응해야 하는 시급성을 나타낸다. 그러니 정부도 친적 쓰레기에 관련한 거버넌스 폴리시라든가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가 자본 투입이라든가 뭐 테크니컬 수준 높인다든가 등의 정책들을 뭐 빨리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밑에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또 관심도,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정책에 대한 기여도, 지불 의향에 훨씬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나타나므로 이거를 위해서 많이 어, 인식 증진 활동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빨간 표현에 이 프로파간다이즈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어서 빨간 표현을 인공 써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제안하는 게 뭐 명예 시민 뭐 이런 거 해서 해봐라 합니다. 컨클루전은 정말 여태까지 한 내용 요약밖에 안 되고 이거 그냥 같이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이 마린 해양 쓰레기 거버넌스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를 지금까지 논의한 걸 바탕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도식화를 했는데 시간적 템포럴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쇼텀 폴리시, 롱텀 폴리시하고 둘 다 쓰는 릭스트 폴리시가 있었죠. 그래서 쇼텀 폴리시 같은 거는 바로바로 그냥 쓰레기 치우는 거. 그리고 롱텀 폴리시 같은 거는 네, 뭐 거버넌스 바꾸는 거 해서 그 공장들 주변의 공장들이나 등등에서 쓰레기 뭐 스위치 하수 처리 이런 거 내보내는 거 바꾸고 여기 놀러 오는 사람 쓰레기 못 버리게 하고 뭐 등등의 이해관계가 포함한 것들을 바꾸는 롱텀 폴리시를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템포럴 인센티브라고 하면 사람들이 단기적인 거를 좀 더 좋아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스페셜 폴리시라고 하면 친적, 그다음에 해안, 그다음에 시플로, 그, 수표면과 해안과 시플로 친적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결과에 따르면 친적 쓰레기들 이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효용성을 더 느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퍼블릭에 해야 되는 거는 이 환경 관련된 교육하고 홍보 같은 거 증진을 하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나 인물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과 그다음에 효용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버넌스 정책을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논문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되게 좀 저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어 제가 딱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논문이었는데 저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갖고 있는 편견에 정말 딱 부합하는 논문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음, 양산하는 이런 정책 관련 논문인데 깊이가 얇고 어, 좀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화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얕은 디스커션을 하는 논문이었어서 되게 그랬는데 어쨌든 만약에 저, 저 혼자 본다고 하면 거들떠도 안 봤어요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읽어보니 아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논의를 끌어가는구나 라고 새롭게 좀 읽어볼 기회가 돼서 좀 강대성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이게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라고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중국에서 만드는 정책 논문들은 다른 나라에 적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특수해서 되게 레퍼런스로 삼기도 어려운데 특수성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일단 그걸 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의 선호도를 이거를 주변 거주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얼마를 하겠냐, 도네이션을 얼마를 하겠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세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모자라면 내가 좀 더 줄게라는 게 정부가 이끌어가는 정책의 선호도랑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친적 쓰레기의 그 기부 의향이 제일 높았던 것, 지불 의향이 제일 높았던 것 역시 그게 더 중요해서 혹은 그거를 더 선호해서 그 정책을 더 기부하느냐 그것보다는 다
정부에서는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친정에는 돈이 더 많이 들 테니 여긴 조금 더 돈을 더 줄 수 있어. 라는 의지도 들어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연령대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 인구 분포랑 따져봤을 때도 여기 응답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은 걸 보이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샘플링에서 사실 얼마나 대변을 잘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뭐 젊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얘기는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체 분포랑 좀 다른 기준의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변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를 가정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군소 도시들을 설정할 때도 약간 중국은 너무 넓다 보니까 어, 네, 해안가의 도시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큰 도시 안에서 해안가 도시라고 하더라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쭉쭉쭉 보면서 이 논문이 얼마나 레퍼런스가 되고 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어서 혹시 다른 부분으로 저를 그래도 이건 이런 의미가 좀 더 있어라고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거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정책 연구한 게 되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한 것 중에서도 다른 데서 장기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라는 이전 연구와 여기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특히 연구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안 간 길은 안 간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가 정책 제안을 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논문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좀 보시고 이런 건 재밌었고 이런 건 유의미했다라고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일정 동의를 하는데 이 논문이 얼마나 연구 개발로서의 가치가 없는지는 마지막 정책 제안하는 그림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은 이 연구를 안 해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오히려 이 연구의 개념도야. 이 연구의 뭐라 그러지? 스키마? 스키마틱 다이어그램이지 이 연구의 성과를 뭔가 보여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 연구에서 발견한. 그리고 어쨌든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나 뭐 토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 설문을 받은, 아니, 그러니까 뭐지? 설문자들, 뭐 직업이나 뭐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이 침적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좀 높은 편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어업인들 위주가 아니었을까? 뭐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어민이 이런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리는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제가 낮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잠깐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쳐놨는데 어, 화면이 너무 작나요? 직업도 괜찮아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생은 뭐 일 그다음에 공무원이면 그 엔터프라이즈 스태프면 뭐죠? 어디 고용된 사람이면 3, 자영업자면은 4,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거를 일단 이런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건 비율이나 뭐 양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중국의 숫자 노름 논문, 그러니까 이 문과 쪽에 양적 연구 숫자 노름 논문의 전형이 와서 저는 아주 보면서 화가 많이 아까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데요. 이 미인 값을 가지고 지금 뭘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설명에 좀 보면 나이들이 어려서 아마 어디 고용된 사람이거나 학생들이거나여서 중간 점수가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버넌스 스태프가 2점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령대가 어린다는 점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아마 학생이거나 어디 고용됐거나 그리고 제일 좀 황당한 거는 그 전체 인구의 대학 졸업자 평균 20%인가? 하여튼 굉장히 낮은데 이 설문응답자에는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90% 넘어요. 그래서 정말 샘플링은 한참 잘못됐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업인 차라리 어업인이었으면 제가 좀 더 유심히 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뭐지? 사람들의 요 도네이션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인식 요인을 여기 테이블 1에 나오는 어, behavioral attitude와 subjective norm과 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은 설문이 3개잖아요, 각각.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취급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평균을 냈을까요? 저는 사실 아주 그냥 질적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방법을 아시거나 살펴보신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거 문항들이 그렇게 어, 이걸 설문하는데 적합한가에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어서 먼저 이 질문들은 이전 연구에서 요 지금 3가지 측면, behavioral attitude와 subjective norm과 perceived behavior control이라는 3가지를 잘 반영하는 이게 이제 요인 분석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설문들을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behavioral attitude나 subjective norm을 잘 평가할 수 있어요라고 뭐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른 논문에서 입증한 설문들을 여기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이 논문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다시 돌아가면 요 질문들을 요 요인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SPSS에서 쓰는 방법이지만 개념적으로 어, 보자면 제가 채팅창에 지금 남길 건데 흔히 이제 여러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이론의 구성 개념을 측정을 할 때는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설문의 결과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수치로 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이 논문에 없어. 그런데 그게 진짜 이 설문을 통한 연구의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척도를 개발하는 게.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쇼텀 팔러시를 선호한다는 것도 조금 특이했고, C플로우를 그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좀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하고 바이두 서치 인덱스를 사회적 어떤 특성 이런 거의 요인으로 한 것도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뭐라 그럴까 새로운 철학적 지도자 모택동 뭐 덩샤오핑까지 넣죠. 약간 뭐 공산주의 이념의 수령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한다고 거의 자임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디스커션 처음에 나오는 자기들 그 중국 사회의 새로운 철학적 목표가 Beautiful China Initiative and Ecological Civilization Construc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Beautiful China Initiative가 뭐지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어쨌건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강사회 건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뷰티풀 차이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뭐 웰오프 소사이어티 뭐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우리말로도 소강사회라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의미가. 근데 그게 어 그냥 영어로 하면 뷰티풀 차이나이고 사람들이 웰오프하는 그런 세상을 하여튼 중국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어떤 발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경로를 에콜로지컬 시빌라이션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던 좀 설명이 좀 웃기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 빨간 줄거는 C플로가 70%를 덮고 있어서 C플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C서피스는 70%가 아니고 영 다른 수치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뭐 네, 이 정도 하죠. 또 다른 질문 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총평인데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이 문장 부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문의 퀄리티를 얼마나 좌우하는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문장이 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세컨 랭귀지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호들을 틀렸거나, 어,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계속 willingness to pay라고 해서 정책의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라는 그런 약어를 쓰는데 그 약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부실하게 그냥 맘대로 뭐 W willingness to pay도 WTP 막 갑자기 쓰기 시작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논문의 퀄리티를 너무너무 좌우를 한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보기 싫게 말한다라는 거 세상 다시 한번 느꼈고 여기 빨간 줄 치신 것처럼 근데 네. 그 willingness to pay는 거의 좀 정립된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그 논문에서 아까 네, 요거를 쓰려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괄호치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써야 되는데 저는 그 양식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네. 양식의 네네. 얘기였고 그다음에 표현 같은 거는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어차피 다 그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특성들이 좀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빨간 거 쳐놨던 것처럼 그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적는 것도 와 이거 중국이니까 가능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프로파간다이즈 한다는 게 비꼬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는 논문에 쓰여도 정부에서 프로파간다이즈 하세요라고 제언에 쓰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것도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성은 여기
뭐지,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를 측정해가지고 정책 선호를 그걸 했는데, 여기 쓴 방법은 이제 여기 중간에 CVM이라고 나오잖아요.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것도 가치 평가에 약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대개는 세금, 뭐 기부금보다 세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금을 낸다면 1년에 얼마까지 낼 의사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지불 의사를 뭐 이렇게 그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세금을 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당신 얼마 내겠습니까? 라는 걸 뭐 하는 방법이 여러 이제 좀 변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이걸 이제 CVM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네, 선웅님이 흥미로운 논문 소개 감사하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혜주님이 프로파간다는 아마 선전 홍보한다는 중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네, 어, 맞아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었겠죠, 이거 쓰신 분들한테.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프로파간다를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예, 특히 이게 사회주의권에서는 더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의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